오송 지하차도 3사 관련 합동분향소가 오는 26일까지 충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3사 관련 합동분향소가 오는 26일까지 충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합동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되며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장례 지원과 재난심리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성금 모금을 개시하고 이에 따라 충북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희망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거나 ARS 또는 문자 등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임직원 60명은 도로가 침수되고 주택 20여 채가 잠긴 충주시 수주팔봉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침수된 주택의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 현장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와 군인, 공무원 등이 수해 현장을 찾아 토사 제거와 축사 정리 등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충청북도는 이들을 적절한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충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와 충주, 괴산 등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조속한 수습을 위해 도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교통 통제를 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괴산댐 상류 지역과 달천 하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2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고 현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도내 폭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제410회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부의 원활한 폭우 피해 수습을 위해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한 도의원들도 각 지역구 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2차 본회의도 집행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요한 건만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대체 취득한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면제되고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또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기매개 감염병과 눈병, 피부병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을 철저히 씻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침수 지역에서 수해 복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방수장갑을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병해충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온 뒤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배수가 불량한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열병과 탄저병 예방을 위해 약재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축사에서도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축 먹이는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나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고 갑자기 내려앉을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면 산 위에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산사태가 나면 돌과 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때 산사태가 발생하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수 없어 집이나 건물 안에 있으면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충북 2차 전지산업 육성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2차 전지산업 상생협력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세미나와 특강 순으로 진행됐는데 세미나에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특강에서는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이 2차 전지가 여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기술 개발 방향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충북 수출자문관이 지원한 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출자문관의 지원을 받은 47개 기업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고용 규모도 전년 대비 9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자문관은 수출과 무역 경력이 20년 이상인 5, 60대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관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해외 출장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투철한 직업정신과 자긍심을 갖고 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자랑스러운 직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인은 산업 현장 등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평생 직업인과 전통가업을 2대 이상 계승한 경우 전통시장 등에서 7년 이상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춘 도내 직업인이면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시군 자랑스러운 직업인 추천부서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이 수여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고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가운데 대출 당시 기준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 참가팀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충북도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충북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부문은 초등학교 5, 6학년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고 한 개 팀은 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21일 오송 CNV 센터에서 개최되며 입상할 경우 성적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